빛가람 혁신도시로 에너지밸리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10곳의 기업 300억 원이 넘는 투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개막 2연전을 통해 공수에서 짜임새 있는 전력을 보여주며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빨리 벚꽃이 만개하면서 도심공원에는 봄밤의 정취를 느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혁신도시에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구소 500개를 유치해서 에너지밸리를 만든다는 게 한국전력의 구상인데요. 일단 출발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력과 에너지 신사업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의 중소기업 10곳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전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서 저희가 또다시 다음 큰 넓은 세계로 가기 위한 제품을 또 생산할 수 있는 기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전을 했습니다. 10개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329억 원. 투자 기업 중에는 바이오 에탄올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는 지역의 주류 기업 보혜 양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 회사 역량을 에너지 쪽에 집중시켜 나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외환은행은 투자 기업들에게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연구 개발을 지원할 기초전력연구원 분원도 빛가람 도시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특히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전력 신기술 중심의 R&D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전력이 에너지밸리 구상을 발표한 지 2달여 만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과 연구소는 12곳. 기업들의 초반 투자 러시는 내년까지 기업과 연구소 100개, 2020년까지 500개를 유치하겠다는 에너지밸리 구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기아 타이거스 팬들은 개막 2연전 보면서 아마 짜릿하셨을 겁니다. 이제 2경기를 치렀을 뿐인데 올해는 좀 달라진 않은 기대감을 심어주기엔 충분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무게감과 파괴력에서 다른 팀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던 중심 타선. 하지만 선제 결승 홈런에 추격하는 홈런, 그리고 끝내기 홈런까지. 알토란 같은 홈런포를 연신 쏘아 올리며 팀의 12년 만에 개막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매끄럽게 연결시키는 병살 플레이에 이어 승리의 쐐기를 박는 타점까지. 강한울, 최용규 새 키스톤 콤비는 빈틈없는 수비로 팀 승리를 뒷받침했습니다. 매끄럽지 못했던 예외와 수비진. 대량 실점을 허용한 중간 개투진에서는 빈틈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짜릿한 승리와 함께 모두 덮어지고 선수단에는 자신감만 남겨졌습니다. 김기태호가 이끄는 호랑이 군단이 개막 2경기 만에 재미있는 야구를 선보이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명과 부활의 가능성까지 보여주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교통의 새 역사를 쓰게 될 호남고속철도 개통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통식은 당장 내일 모레입니다. 광주 송정역은 개통 준비로 분주하다는데요. 김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개통식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광주 송정역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개통하고 나면 새로운 거점역에 될 광주 송정역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역사 안. 깨끗하게 청소까지 마쳤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업무 인수인계도 막바지 단계입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는 벌써 시운전만 1000여 차례를 치러냈습니다. 송정역 영업 이전을 완료를 하고 주변 시설물, 시운전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저희 역사 주변 쓰레기 같은 거 모두 불필요한 물건을 처리 중에 있고요. KTX 개통을 앞두고 연계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 승차장도 새로 정비 중입니다. 개통에 맞춰 시외버스 승차권 자동 발매기가 설치되고 승용차로 역으로 가는 승객들을 위해 주차장 450면이 확충됐습니다.
우선 1차로가 이제 우리가 택시 하차 기능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2차로가 우리 승용차, 우리 고객분들이 타고 오시는 승용차 하차 기능을 줄 겁니다. 그다음에 도로 쪽에 한 3대 정도 시외버스들이 이제 전남 지역으로 가는 주차 기능을 줄 겁니다. 개통식은 다음 달 1일 열리며 역사적인 첫 차량은 용산역에서 4월 2일 새벽 5시 20분, 광주 송정역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호남 지역에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지 101년 만에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교통의 새 역사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특위위원들은 대부분 윤재만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 내정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따져 물었습니다. 해외 마케팅과 국제회의 관련 분야 경험이 적고 적자인 컨벤션 센터를 흑자로 돌릴 청사진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쪽으로 알고 있고요. 아닙니다. 네. 지금 제대로 그런 부분은 마이산업에 대한 좀 연구를 안 하신 건데 싱가포르입니다. 예, 싱가포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서울과 광주에서의 잦은 주소지 이동, 내정 과정에서의 집행부 관련성 여부, 청문회 준비 부족 등이 도마위에 올랐지만 윤 내정자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다음에 보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내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후보자께서 제가 나머지 마이산업이나 이거에 대한 다른 질문들도 그건 3개월 뒤에 따로 보고하겠다고 해버리면 제가 다른 지금 질문도 할 게 없겠네요. 인사청문회 결과는 시의회 청문 보고서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달 3일까지 광주시에 보내지고 시장 결정에 따라서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첫 도입된 청문회는 특위위원들이 면책 특권이 없는 데다 자료 확보의 한계,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여성재단 등 공기업과 산하기관장에 대한 청문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광주시장 비서실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전임지에 있었던 비리 의혹 때문에 조만간 경찰에 불려가게 됐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이재희 광주시장 비서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입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구원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1년에 300명씩 총 1,200명가량에게 참기름 선물 세트를 돌렸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선물 세트 마련에 든 수천만 원의 비용을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연구원 물품을 사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연구원 예산을 유용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실장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빠르면 주말,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소환해서 조사할 생각입니다. 부를 때는 피해자 신분으로 업무상 횡령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참고인 아닙니다. 기자재 독점 납품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지금까지 연구원 2명과 납품업자 등 모두 5명이 입건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의 돈 일부가 이 실장에게 건네졌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이 실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뇌물수수 여부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벚꽃이 활짝 핀 광주 상록회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우수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곳 상록회관에도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광주의 벚꽃은 평년보다 4일이나 빠른 것인데요. 벚꽃 개화 소식을 듣고 퇴근 시간에 나선 시민들로 이곳 거리는 북적이고 있습니다. 저도 벚꽃 전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벚꽃 절정 시기는 앞으로 일주일 뒤인 이번 주 후반에 만개한 벚꽃을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광주의 기온이 23.3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해가 지면서 현재 광주의 기온은 16도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벚꽃 보러 나오신다면 따뜻한 겉옷 챙겨서 큰 일교차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옅은 황사 영향으로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건조함을 달래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잦은데요. 일단 내일 차차 흐려져 오전 늦게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광주 전남에 5mm 미만, 남해안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금요일에도 또 한 차례 단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상록회관에서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추행과 음란 행위를 한 광주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 50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1일 밤 광주시 북구 우남동 한 주택가에서 여고생 15살 안모양을 성추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5 광주 국제영화제가 아시아의 빛 평화를 주제로 오는 5월 14일 개막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닷새 동안 계속될 올해 국제영화제는 월드비전과 패밀리 시네마 등 10개 섹션으로 나눠 25개국 110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또 한국과 중국의 영화 산업의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한중 영화 포럼과 중국 영화 특별전 등도 함께 선보이게 됩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가 논평을 내고 금호산업 인수전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상공인들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